골프공인데요. 골프공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홈에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더 큰 홈을 만들어 주면은 중간중간에 회전이 많이 가고 장타가 납니다. 이런 공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공기의 작용이 있어서 회전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놓으면 그렇죠. 회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장 적절한 똑같은 균일한 홈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셔요.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홈을 약간 이거보다 큰 홈들을 몇 군데 넣어주면 그렇죠. 회사 마음이겠죠. 몇 군데 넣든지 공이 장타가 납니다. 이런 골프공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형 그 부분 저기 원형 톱날 있잖아요. 원형 톱날에도 거기 또 오래 써도 이제 부러지지 않거나 이렇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내구성 이상이 없을 정도로 회전 원형 홈을 이렇게 파놓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고속 회전합니다. 그것도 그중에 몇 군데만 또 약간 큰 홈을 만들어 놓으면 더 팽팽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틀린 홈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원형 톱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톱니바퀴에도 이렇게 원형 홈을 중간에 파놔가지고 톱니가 돌아갈 때 회전이 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톱니바퀴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톱니바퀴는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톱니바퀴에도 이렇게 원형 홈을 파놓는다는 거죠. 타이밍 벨트 같은 데라든지 모든 형태 산업용 벨트 이런 벨트 있잖아요. 고무 벨트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도 밑면을 윗면보다 더 넓게 만들고 밑에 원형 오래 써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원형 홈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거는 약간 균일해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다른 홈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딱 부착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 굉장히 강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또 큰 기술인 것 같아요. 베어링 기술 이런 이렇게 볼 베어링 있잖아요. 볼 베어링 있을 때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볼 베어링의 구슬이 겉의 모양은 똑같으나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쏠리도록 만들 수 있을까 있죠. 그럼 안쪽으로 붙어서 돌아다니고 훨씬 더 안정적인 볼 베어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이것은 제가 자전거 체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체인 밑면을 그래 약간 더 무겁게 만들어주고 넓게 만들어주면 딱 부착해갖고 힘의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 형태의 자전거 체인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체인을 양쪽으로 둬가지고 양쪽으로 둬서 자전거 체인보다도 힘을 받도록 양쪽으로 체인 만들 수 없겠습니까? 양쪽에 체인이 있는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골프채가 있습니다. 골프채가 있는데 여기다가 원형 홈을 이렇게 파주거나 원형이 제일 낫죠. 사각도 되고 삼각도 됩니다. 회사 마음에 어쨌든 홈을 파준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홈을 파주면 장타가 나옵니다. 여기다 오래 휘둘러도 지장이 없도록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약간의 두터운 부분을 오래 휘둘러 무거우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밴딩이라도 감아주면 장타가 나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의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골프채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 7번 아이언인데 모든 골프채가 다 그렇게 만듭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 여기 부분에 지금 이렇게 그 회사 무늬를 써놓으셨는데 여기다가 약간 두터운 줄기, 힘의 줄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장타가 일어납니다. 가로 세로로 놓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에 보면 줄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 깃털에도 줄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속 부분은 약간 줄기를 만들어주면 이것도 장타 나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전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전달이 되지만 여기는 가운데는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일회용 이쑤시개인데 보통 이거는 이게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인데 일회용 이쑤시개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보통 만들겠죠. 가공하려면 아니면 나무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철사 정도 철사 같은 이게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겠죠. 이런 형태의 이쑤시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도 큰 기술인 것 같은데. 이빨 쓰실 때 보면 이쑤시개가 끝에만 날카롭고 나무 잎시개는 그렇죠. 잘 안 빠지죠. 원래 치간시술 안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이게 플라스틱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이쑤시개 이게 이것처럼 이렇게 치간 칫솔처럼 이런 것은 달려 있지 않아요. 원가가 세지니까 이런 식으로 달려 있지 않고 이걸 없애고 그렇죠. 이게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안에 이렇게 딱 쑤셔가지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이쑤시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 좀 합시다. 그다음에 이 가인데 이쪽 부분에 안쪽과 바깥쪽 부분에 뭐 새 깃털에도 이렇게 줄기가 있고 나무 잎사귀도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놓으시면 힘이 잘 받쳐집니다. 바깥쪽 부분에 안쪽은 잘리는 부분이니까 안 되고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좀 무겁지 않아야 되겠죠. 오래 피곤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약간 두께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가공은 좀 힘드시겠지만 훨씬 더 잘 잘립니다. 이게 힘의 전달이 잘 돼서 여기에다가도 두시면 좋아요. 여기에다가도 같이 이렇게 두시면은 힘의 전달이 이렇게 하면은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까지 끝까지 잘 잘립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위를 만드실 때 이쪽 안쪽과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두께가 좀 틀린데 이 바깥쪽을 약간 두껍게 만들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갔을 때 얇게 만드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구조가 되죠. 칼 만들 때도 그렇게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서 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윗면은 좀 넓고 아랫면은 이렇게 자르는 부분들은 얇고 이렇게 들어가서 힘에 이렇게 칼 같은 것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면 엄청 잘 잘립니다. 도끼식이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나사 볼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볼트 너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면이 이 볼트의 머리보다 더 넓은 너트가 있어요. 넓어가지고 약간 더 무거우면 더 좋겠죠. 이렇게 넓게 넓을수록 약간 더 넓을수록 좋아요. 공간을 차지하지 특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강하게 체결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볼트 너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사가 있다 그러면 나사의 회전 간격 위에는 넓고 나사 있잖아요. 이게 못 나사 할 때 나사 그것을 위에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회전 간격이 촘촘해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잘 박힙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석고보드에도 잘 박힙니다. 이런 형태의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사나 볼트의 이게 어떤 머리 모양, 이거는 이제 볼트의 머리 모양이 이런데, 볼트의 머리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의 회전 간격이, 회전이라는 것은 밑에 회전 간격이 위에는 넓고 중간 정도 갈수록 좁고 밑으로 가서 촘촘촘촘촘, 나사가 밑으로 갈수록 회전 간격이 촘촘촘촘, 중간 부분은 좀 중간, 위에는 넓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형태의 나사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나사의 윗부분 둥그런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는데, 윗부분을 한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 나사 이쪽 부분을, 한쪽 부분을 엇갈리게, 윗부분이다 아랫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돌려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런 도라이바 같은 걸로 이렇게 껴가지고 확 돌릴 때 이 댐식으로 위에 뚝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살짝 두터운 부분을 위에 만들어주면 강하게 돌려집니다. 이런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성합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벽돌을 만드실 때 벽돌의 중간 부분에 항상 누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빗물이 들어올 때도 시멘을 다 꼼꼼히 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멘이 말이 안 되죠. 몰탈이겠죠, 실제로는. 시멘 몰탈을 꼼꼼히 채워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빗물이 어디서 벽돌집은 내가 벽돌집은 사지 마라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을 새로 고안을 했는데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벽돌이 있으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런 식으로 두 줄기나 세 줄기로 이렇게 홈을 파진, 이게 안에는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도 별로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홈을 파주면은 여기 시멘이 채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빗물이 이쪽에서 들어와도, 가로에서 들어와도 막아지고, 두 겹이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와도, 세로로서 들어와도 막아지고, 이런 형태의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시멘 몰탈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홈을 파진 이 공간에 거기 그렇죠. 시멘 몰탈이 채워져 가지고 그 사이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넣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쓱쓱 바르면 되니까. 그러면 건물 안으로 침투를 할 때 이 두 겹을 통과를 해요. 두 겹이나 세 겹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거나 누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붕 판넬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지붕 판넬을 할 때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붕 판넬뿐 아니라 벽 판넬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자로 판넬을 만드셔가지고 빗물의 방향은 그렇죠.
빗물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빗물의 방향이 이쪽에 흐르니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잘 안 돼요. 이런 형태의 지붕 판넬 또는 그 옆에 벽 판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넬인데 지금 석고보드가 집안에 벽 판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판넬 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간 그렇죠. 그 내화성, 내열성을 좀 갖추면 좋겠죠. 뭐 금속 뭐 어떻게 만드실 때 판넬을 이제 종류가 이제 그렇죠. 그 내화성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욕실에도 그걸 딱 붙여갖고 판넬로 하시잖아요. 보드로. 그런 건데 거기 안에다가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거. 뭐냐면 단열재라는 것은 단열벽지 같은 단열재인데 그거를 들어가는 거. 그러면 판넬 밖에 있고 단열재 들어가고 판넬이 안에 또 하나 들어가고 단열재 있고 몇 겹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몇 겹은 종류를 따라서 제품 종류를 따라 할 수 있고 그거를 벽체를 그냥 조립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는 다 있고 약간 가공도 가능할 수 있고 자르거나 집마다 좀 높이가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벽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천장재도 그걸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렇죠. 석고보드처럼 석고보드도 불나요. 석고보드도 잘 깨집니다. 불려요. 그럼 석고보드 위에 나무 걸쳐져 있잖아요. 나무. 그럼 거기서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천장재에도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단열재를 넣어 욕실에 보드 같은 데 있잖아요. 욕실 화장실 같은 데 보드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열재가 들어가가지고 보드 판넬 단열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천장에도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드에다가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천장 위에다가 얹어 놓지 않고 전기선이 들어가 있다. 이게 판넬 천장에 판넬러스 위에다가 이렇게 천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딱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뚜껑을 딱 열고 닫고 전기선을 거기 밑에 천장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하면 좋겠어요. 조명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건물에 벽체가 있다 그러면 기둥이 있잖아요. 사각 기둥이 동그랗거나 네모게 있는데 거기다 기둥 안에다가 전기선을 넣어놓더라. 그럼 고장나면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를 판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기선을 끼우고 콘센트를 만들 수 있게 구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못합시다. 그리고 바닥재인데 에폭시 바닥재. 에폭시하고 기존의 그 장판처럼 같이 결합을 해갖고 에폭시 느낌을 나도록. 그럼 거기 각종 다양한 무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에폭시하고 바닥재인데 장판하고 같이 결합하는 에폭시. 그걸 이제 벽체로 할 수도 있고요. 벽에다가도 해놓을 수도 있고 바닥재로도 할 수 있고 에폭시를 그런 형태의 장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화려한 무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아까쯤에 그 판넬도 그렇죠. 벽체를 아트홀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리고 흡음재에서 보통 얘기해요. 흡음재인데 뭐 약간 단열층이 들어간 단열벽지 같은 단열층이 들어간 흡음재예요. 그러면 흡음재가 있는데 단열벽지 같은 단열층이 들어간 것을 하나 놓고 겉에 이제 약간 딱딱한 구조. 무슨 말이냐면 딱딱한 구조 있고 여기는 단열벽지 같은 구조가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단열벽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단열벽지 같은. 그다음에 여기가 외피가 안에 있고 외피가 있고 겉에 이제 이렇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또는 X자 이렇게 가로 세로 X자 같은 이런 흡음을 할 수 있는 구조, 뭐 실타래 같은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X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흡음을 하고 이렇게 이 판으로 만들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어지럽게 말이죠. 가로 세로 어지럽게 이렇게 약간 두꺼운 흡음재 만들 수 있죠. 실타래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판을 이루고 그것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 단열재. 그러니까는 겉에 외피 있고 단열벽지 같은 이런 것이 있고 그 안에가 이런 복잡한 가로 세로 뭐 이렇게 뭐 꾸불꾸불도 상관없고요. 가로 세로 X자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실타래처럼 해서 흡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흡음재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만드냐면 겉에 외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벽지 같은 것이 층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단열벽지 같은 층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이런 층이 들어가는 거죠. 실타래 같은 꾸불꾸불 가로 세로 꾸불꾸불의 약간 두터운 소재의 흡음재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건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벽체에서도 소음이 안 들리게 하는 벽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벽체로도 이런 식으로 단열벽지 안에 이런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소음이 잘 안 들리게 하는 벽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판넬이 있고 이론적으로 벽체로 사용했을 때는 판넬이 있고 그 안에 단열벽지 같은 그 단열재가 들어가고 다시 판넬이 있고 단열벽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 두 개라고 합시다. 두 개 사이에 이런 가로 세로 실타래 같은 뭐 가로 세로든 아니면 좀 약간 두툼한 소재 흡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또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는 흡음재입니다. 그냥 벽으로 만드시면 되죠. 벽으로 만드시면 크게 만들면 그러게. 그래서 이것도 부착식으로 기존 만들어진 벽에다가 이런 흡음재를 부착을 하면 소음이 안 생기는 그런 흡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벽체로 만들 때도 이 안에 흡음 소재가 들어가는 가운데 흡음 소재가 들어가면 그렇죠. 전혀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단열벽지 같은 단열층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흡음재 같은 흡음재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다른 흡음재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흡음재가 가운데 들어가고 단열벽지 층이 들어간 단열벽지 같은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 단열벽지 그 안에 흡음재 또는 그 안에 또 그런 판넬 단열벽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안에 판넬 단열벽지 구조가 있는 그 제품 안에 흡음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단열벽지 판넬 들어간 것이 벽체를 이룬다는 거죠. 그 중간 사이에 이런 흡음 종류가 뭐가 됐든 그렇게 벽체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